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이 반대한다? 저는 자연스럽다 생각해요. 부모님이 찬성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 세대랑 다른 삶을 사신 분인데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취향, 다른 가치관 가지신 분들이 너무 좋아해.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자연스러운 세대 격차를 인정을 한다면 반대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은 엄마 아빠 무시하고 살아야 되냐, 연 끊으라는 거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엿듣는 시간. 저는 자기계발 불변의 법칙 저자이자 커리어데이 팟캐스트 진행자 김현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과연 해야 할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나쁜 자식이 되는 건 아닐까? 오늘 모신 분은요, 수많은 2030들이 겪고 있는 부모님의 반대, 정서적인 독립, 그리고 주체적인 결혼까지 그 누구보다 명쾌하고 실질적인 해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브레인픽 오늘의 게스트 이주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출신 라이프 코치 이주호입니다. 지금은 닥터이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너리버티라고 하는 내면의 자유를 돕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결혼 반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관계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책도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책의 제목이 참 강렬합니다. 왜 당신은 부모를 위한 결혼을 하는가? 혹시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일 강력한 계기는 제가 겪은 일이라서. 저도 여자친구 지금 아내가 됐죠. 지금 13년째 됐는데 연애 11년 차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겪고 극복까지 하고 나서 돌아보니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부모님과 결혼 때문에 갈등을 겪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다들 과감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우리 사회가 진짜 병들어 있다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대충 어리무뚱땅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큰 과제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의사를 집어던지고 이 일에 뛰어들면서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의 반대로 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많습니다. 저한테 연락해 주시는 분이 제한될 뿐이지 실제로 겪는 분도 많고, 심지어는 이게 문제라고 인식 못하는 분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러한 고민들을 들으시고 어쨌든 전문가로서 해결책을 주실 거잖아요. 네. 해결책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경험이 되게 적을 때는 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극복한 길이 있으니 여기로 따라와라, 이런 코칭들을 했었는데,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저도 코칭 세션을 경험 많으신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알게 된 거는 길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마다 다르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겉의 주제가 결혼 반대긴 한데 속의 주제를 들어가면은 그 고민을 악화시키는 패턴은 사람 성격마다 다르더라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누구는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기분 맞춰주는 대화가 습관이에요.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순간에 맞춰줘. 그러고 저한테 상담 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화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그것 때문에 생겼는데 문제 해결을 다시 그 방식으로 써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네요. 지금은 결혼 자체도 좋지만 그 내면에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변화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봤을 때 누가 듣기에는 무슨 말이지? 사실 부모님이 동의해주고 축하해주고 해야 행복한 결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결혼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의미가 어떤 걸까요? 반대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이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거는, 너 그 결혼 왜 해? 걔가 어디가 좋아?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은 힘들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흔들린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문제를 계속 회피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를 당했다 생각해볼 만한 거리죠.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한다? 저는 자연스럽다 생각해요. 부모님이 찬성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 세대랑 다른 삶을 사신 분인데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취향, 다른 가치관 가지신 분들이 너무 좋아해.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갑자기 들어보니까. 네. 둘 중에 하나는 자기 세대가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너무 올드하거나 부모님이 너무 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라는 게 있고 자연스러운 세대 격차를 인정을 한다면 반대가 존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은 반대 극단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무시하고 살아야 되냐, 연 끊으라는 거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기대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매력이 있어져요. 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여유 있고요, 매력 있고요. 여유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인정을 구걸하면은 설득이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설득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설득이 돼요. 아니, 면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면접관한테 저 너무 뽑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티가 나요. 근데 나라는 사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표현하는 게 내가 할 일의 전부야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면접관이 알아주면 좋은 거고 안 알아주면 너 손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매력이 있거든요. 그게 부모님한테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습관적으로 그런 거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책이나 영상에 좀 충격적인 단어를 봤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식장에 꼭 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듣고 3초 동안 멍을 때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담긴 의미나 혹시 뭐 의도가 있으시다면? 네. 저는 이 말을 한국 사회에서는 꽤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라서 오해를 많이 깨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 진짜 가득 담겨 있다면 뭐라고 그렇게까지 부모님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해놓고는 부모님은 무조건 참석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요. 나도 결혼할 자유가 있으면 부모님도 반대할 자유가 있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할 자유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드시는데 억지로 가라. 부모로서 도리 아니냐. 우리가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죄책감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대로 존중해드리고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그냥 꼭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와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안 오셔도 저는 전혀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원망하는 마음 없습니다. 편하게 결정해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오시죠. 오세요. 지금 생각나는 커플이 있는데요. 네. 지방에서 결혼하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아버지 되게 무서워하셨거든요. 직업도 되게 험하신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일수금 받으러 다니시는 네, 굉장히 무서우신 아버지 이미지가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너무 무서워해. 진짜 여자친구를 해코지할 것 같다는 공포감까지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나만의 착각 거기에 빠지지 말고 본인은 여자친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믿고 가보자 해서 아버지를 영업처럼 설득하는 거죠. 왜냐면 결혼식을 파는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소비자가 물건 안 산다고 화내면 어떡해요.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뭐. 소비자가 사고 싶게끔 만들어야죠. 아, 오시면은 그간 아들 키운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이렇게 딱 걸어가시면서 저희 아버지 많은 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랑 다양한 분들이랑 같이 축하를 나누고 싶다. 너무 좋은 시간을 내가 마련하겠다. 그랬더니 결혼식장에 오셨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선언문을 달달 외우려고 노력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아끼려고 하니까 더 불안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소비자다. 우리는 각자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예의도 차리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어쨌든 반대라고 한다는 것은 그게 단순히 부모님의 걱정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걱정이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부모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통제하려고 한다. 솔직히 경험해보면 정확하게 아는데 제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외국인인 경우도 반대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부모님 말씀 어기고 결혼할래요 라고 했더니 서류 다 떼와라. 어디서 취직하고 있는지 월급 명세서 이런 거 다 떼와라. 그리고 뒷조사를 실제로 해서 직장에다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자식들 자취방에 찾아가가지고 비밀번호 누르고 쳐들어가가지고 깽박 부리시는 분도 있고 못 들어오게 하면은 집 앞에 문 앞에 앉아가지고 4시간이고 6시간이고 새벽에 기다리다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이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겪어보면 알죠. 누구나 보면 이상한데 이거?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일단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한 90% 정도는 자식한테 굉장히 희생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 자체를 저는 그 의미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들의 인생이 희생한 거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난 너 통해 뽑아낼 게 있었어. 물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드러났을 땐 서로 비상 알람 울려야 돼요. 뭐 어쨌든 내가 되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부모님 상태도 존중해드려야 되는 시간을 좀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부모님 세대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부분은 자식들이 어떤 기대치를 채워준다? 사실 그렇게 욕심 다 채워주는 자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놓는 게 부모님들께도 좋아요. 저도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의대도 가 공부도 잘해 얼마나 기대가 커졌을까. 그쵸. 근데 어느 날 의사도 안 하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애랑 결혼도 안 해. 진짜 하늘이 무너지셨겠죠. 그런데도 제가 믿고 나갔던 거는 이게 부모님께도 도움되는 일이다. 남은 노년 자식한테 매달리는 거 진짜 그 못할 짓이거든요. 차라리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게 효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결혼이란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할 부모님들이 또 많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관계 주도권을 잘 찾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앞으로도 쭉 이어가게 하게 하기 위한 좀 노하우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노하우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은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어머님 성격이 다르고 내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을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략을 너무 섣불리 믿어버리시고 나한테 안 맞는 전략인데 가져가실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래도 버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존중이 아닐까 싶어요. 존중이 너무 통상적으로 많이 들은 말이라서 단어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존중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사람의 의식은 데이터가 생각보다 되게 한정적이에요. 사람 대뇌로 들어가는 정보가 1000비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거는 10비트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옮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어디다 집중할지를 선택하는 거. 존재에다가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사상이나 겉으로 보여진 어떤 직업 또는 뭐 외모 그런 거에 지나치게 정신이 팔려버리면은 존재에 주의 집중을 기울여야 되는 것들을 많이 못하게 되거든요. 존재에다가 집중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 존재가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소통이 시작되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에다 집중을 안 하고 뭔가 갖춘 거에 대해서 집중하면은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게 돼요. 의사일 하셨어요. 의사일 너무 멋있어요. 근데 칭찬 감사하기도 한데 저의 존재에 집중해서 칭찬을 해주시냐 아니면 진짜 그거에 정신이 팔리냐는 대화해보면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진짜 겪어봐야 알아요.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고 그 사람의 경험 그리고 경험 자체를 공유하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본질의 거의 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존중을 하면은 소통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날개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관계는 더할 나위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단순히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소한 노하우 이런 걸 넘어서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로 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가님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저는 저의 인생을 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현재의 저한테 많이 집중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나오기도 했으니까 결혼이라는 맥락과 이제 맞닿으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봤거든요. 우리가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결혼이 되게 어떤 이득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된 적이 많아요. 실제로 동물들도 그렇고 성선택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유전자의 이득을 위해서 많이들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너라면 조금 손해보고 살아도 살만하겠다. 그건 나름대로의 재미, 그건 나름대로 뿌듯함이 있겠다. 그럴 때 저는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커리큘럼을 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포인트가 주는 관계거든요. 주는 관계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주체성을 못 갖는다 이거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것들 많이 되돌아보게 됐어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부모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못 돌려드리더라고요. 그걸 존재를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존재를 못 돌려주잖아요 부모님한테는.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족 상담 창시자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는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존재로서의 열등감으로부터 탈피하려고 독립한 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갚는다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부담 없이 베푸는 재미를 누릴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면서 현재의 나한테 충분히 관심 기울여주고 그 재미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 반대하신 분들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로 연결돼서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오기 전부터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물론 촬영장 오면서 약간 긴장도 돼가지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했는데 너무 재미없는 얘기들만 하지 않았을까? 약간 염려도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현재 저한테 또 하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영상을 보실 구독자분들께도 단순히 저의 책 광고가 아니라 저의 진짜 내면 뒤에 있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었던 가치,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작가님한테도 선물이었지만 사실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한테도 선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커리어데이 팟캐스트 마무리하고요. 구독하시고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